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 활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내용이 사실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다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 내용이 잘 숙지가 돼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투에서 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했던 모든 내용, 극한과 미분의 통합적인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아야 되는 단원이기도 하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미분의 목적이었죠. 여기서도 그래프 그리기인데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어디까지 우리가 그릴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 것들까지 그려야 하는가, 이게 좀 애매한 경계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들 좌절을 하시기도 하죠. 자꾸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어려운 건 시험에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죠. 네, 해보죠. 함수의 개형을 그림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관식 객관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어떠한 문제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 특별한 점들, 특별한 모습 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형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포인트들을 잘 드러내 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말로 해봤자 안 와닿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좀 많이 보도록 하죠. 언제나 그렇듯 함수를 그릴 땐 정의역과 치역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을 보면 이제 치역은 따라오는 거고요. 정의역을 봐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가 점근선, 불연속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가령 우리가 x분의 1을 그린다 했을 때 우리 암기해서 그리겠지만 x가 0인 구간은 그리면 안 되죠. 그러면 x는 0인 구간을 안 그리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x가 0인 구간에 대해 뭘 해줘야 하냐, x가 0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좌극한을 구해보면 x를 0의 좌극한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0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0에다가 좌극한 했으니까 우극한을 넣어주면 이때는 얘가 무한대가 나오죠. 무한대가 나오면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되는 친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후에 우리가 나머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 그래프의 개형을 완성을 해야 합니다. 즉 정의역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자, 그러면 정의역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뭐까지 고민을 해버리냐면 여기서 동시에 점근선까지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위에다가 옮겨서 적어버릴게요. 점근선까지 보시면 되고, 점근선을 봤으면 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극한값은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점근선에 대한 극한값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하고요. 점근선뿐만 아니라 극한값은 리미트 x의 a 플러스 x의 a 마이너스, 이렇게 점근선뿐만 아니라 어디도 봐줘야 돼요. 지워버릴게요. 양 끝도 봐줘야겠죠. x를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등도 봐줘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만약에 정의역이 x가 양수일 때다 하면 이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얘랑 뭐만 하면 돼요? 0의 우극한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조사해 주는 것, 정의역과 함께, 이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정의역과 점근선 극한값을 확인해라.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칭성과 주기를 따져주는 거죠. 대칭성과 주기.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대칭성이 있는가, 우함수, 기함수 또는 주기성 등을 판단을 해야 그래프를 우리가 최소화해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는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미분해서 그리면 되는데, 이제 미분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주요하게 확인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x절편이 되겠죠. x절편을 잘 봐주시면 좀 좋습니다. y절편보다는 x절편이 중요해요. x절편을 잘 보면서 그리면 되겠다. 문제를 답을 내기 위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머지 뭐 극대 극소 증가 감소 모목볼록 변곡은 그때 문제 보고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거다 요거.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정의역, 변곡, 그리고 점근선을 확인하자. 자, 분모가 중요하죠. 분수함수에서는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이죠. 절대부등식에 의해서 이 친구는 0보다 큽니다. 0이 되게 할 수 있는 실수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라고 판단해 주셔야겠죠.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없습니다. 점근선이 없으니까 우리는 양극단의 극한값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로 설명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무한대랑 리미트 마이너스 무한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하기 전에 좀 잠깐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대칭성과 주기이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대칭성이 있는가? 보시면 이 친구 우함수죠. 여기도 우함수입니다. 여기 기함수죠.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fx는 이제 우기 기함수가 되죠. 그러면 원점 대칭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그려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자, 무한대를 취해주시면 여기 무한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죠. 양의 값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기함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대칭성, 점대칭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가 실수 전체에서 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0,0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미분을 하시면 돼요. 이 친구를 잘 미분을 해보면 x제곱 미분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도함수를 여기다 그리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도함수도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죠. 얘도 우함수죠. 그럼 여기 전체로 우함수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그 확인은 끝이 나는 거예요. 얘 잘 보시면 여기는 분모가 절대 무등식의 제곱까지 했으니까 얘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죠. 무시하시고 그러면 이 친구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하면 여기가 뭔가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극점이죠. 도함수의 극점은 당연히 뭐죠? 함수의 변곡점이 되겠죠. 변곡점의 정의 중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이계도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내가 여기 변곡점 극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변곡점은 얼마죠? 딱 가운데니까 0이죠. 0.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주면 되겠죠. 방금 알아냈던 사실을 가지고 얘를 완성을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1. 극대극소를 갖고 여기가 0이다.
이게 그 개형을 다 그린 겁니다. 변곡점이 0이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주면 돼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없으면 안 찾아도 상관없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계도 함수까지 구한 겁니다. 이계도 함수 구하면 지저분하죠. 이거 뭐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 뭐 배웠으니까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도함수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 구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변곡점의 정보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를 세제곱했어도 여기는 이제 양수가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 분자를 보시면 0이랑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에서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게 더함수입니다. 엄밀하게 이게 더함수까지 분석을 해주면 여기는 이게 더함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 여기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만 그려서도 내가 끝났어 하면 더 이상 안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에서 좀 추가적으로 블록성까지 물어보고 또는 변곡점을 다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찾은 변곡점으로는 부족한 거죠. 변곡점이 이제 더 있다, 네, 이 말입니다. 변곡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그 변곡점은 바로 여기랑 여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게 완벽한 그림이 아닌 이유는 지금 우리는 세미도 함수로 부호만 판단하고 이 분자만 판단하고 분모는 굳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확한 개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극대극소를 갖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의 극대극소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함수를 봤을 때는 뭐만 따진 거예요. 마치 여기만 있는 것처럼 극점이 여기만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여기까지 다 고려해서 그려주면은 극점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사실 얘만 보면 지금 우리가 얘만 보고 판단한다 했을 때 여기가 양수니까 이것만 판단해서 그렸으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하지만 얘까지 판단하면 여기가 더 디테일한 그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나한테 주어진 내가 구해야 하는 것들을 보고 필요한 만큼만 해줘야지 완벽하게 다 해석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과 점근성 극한값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칭성 주기성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필요한 만큼만 해라. 여기서 뭐 x절편 뭐 안 중요했잖아요. x절편이. 하지만 내가 다 구할 수는 있다. 근데 구할 때 항상 세미도 함수로 부호만 판단해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간표 이거 다 그리려면 한 세월이죠. 언제 다 그립니까? 증간표를 다 그릴 수가 없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천천히 배웠던 것들 기준으로 세미도함수,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한 그림이랑 이거랑 여기가 이계도함수까지 했으니까요. 루트 3이라는 거 얘가 기함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그림이랑 완벽하게 그려놓은 그림이랑 별 차이가 없죠. 필요에 따라 해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게 빠르게 딱 그리고 넘어가야지 이거 한 세월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뭐 최대값, 최소값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뭐 최대값이 구간 안에서만 따져줘야 한다는 거,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뭐 대칭성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좀 더 적긴 해야 되거든요. 대칭성에 관련해 가지고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죠. 대칭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 다루지는 않을게요.
이유는 너무 강의가 길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문제풀이 할 때 좀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식이니까 이거는 잘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겠죠. 일단 대칭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마주 보고 있어야 하니까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들어간다. 이 정도만 일단 잘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점근선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3번이 조금 세모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예전에 우리 쌍곡선 다 배울 때야 이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다면 지금은 이제 쌍곡선도 빠져버렸고 그래서 강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능에서는 사실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한 수준이긴 한데 일단 뒤에 문제 풀 때 하나 나오니까 그때 언급만 할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라 이 정도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려볼까요? 자,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건 정역, 점근선, 극한값 등을 이제 확인하셔야겠죠. 정역은 로그니까 x는 양수일 때만 그려야 되고 여기 분모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포함 안 되니까 x는 0일 땐 빼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두 가지 극한값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는 무한대고 얘도 이제 무한대죠. 그럼 로그 그래프의 무한대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우리가 직선의 무한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직선이 이기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이 값은 0에 수렴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나요? 0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이 친구는 이제 0이죠. 근데 얘를 보시면 이 친구는 0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게 되죠. 이렇게 극한값 다 따져주시고 그렇다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절편 같은 것 좀 봐달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x가 1일 때 무조건 0이죠. 여길 지나야겠네. 여기는 이렇게 지나간다. x 1일 때.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연속인 함수라고 하면 극대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구조상. 여기서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미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대를 몇 개 갖냐? 극대가 한 개 있을 수 있고 뭐 극대가 두 개 있을 수 있죠. 그럼 극소도 생겨야겠죠. 뭐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컨텐츠들은 지금 다 빼고 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판단한다 뭐 이런 거는 또 전혀 다른 장르가 되거든요. 그때 가면 더 어려운 거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정도는 여러분이 피지컬로 좀 견뎌 주셔야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는 x 제곱 분의 천천히 하는 거죠. 얘도 이렇게 해놓고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1 l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이고 잠시만요. 거꾸로 해놨네요.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해주시면 자, x가 0일 때는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이 친구가 결국에 더함수, 세미 더함수가 되겠죠. 그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1-ln x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l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얘 마이너스를 붙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ln x 여기 1만큼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ln x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ln x의 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exponential 2가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해석을 해보면 증가하다가 여기서 극대를 갖고 감소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극대를 갖고 감소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exponential이겠죠. 테이블 해보시면 극대값까지 다 구할 수 있다. 얘는 자주 나오는 애니까 이 정도는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그려라 하면 솔직히 이 정도 그리고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변곡점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좀 위로 볼록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여기 변곡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겠죠. 당연히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주시면 된다. 이계도 함수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천천히 하셔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할 게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까지 구하면 이렇게 변곡점 다 표현이 가능하다. 3-1로 넘어가죠. 자, 3-1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귀찮아요. 다 그리는 게. 그래도 뭐 그래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문제 중에 1번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목셈 미분법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조금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하게. 그러면 여기 x-1로 묶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좀 봐주면 좋겠죠. x-1분의 1 플러스 x 이렇게 좀 적어놓고 가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늘 했던 말이지만 변곡점 구할 때는 얘는 무시당하죠. x는 무시당한다는 거. 그래서 f'을 구해보면 자, 미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할 때 버퍼링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죠. 버퍼링이 여기서 걸려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얘가 바로바로 돼야 합니다. x-1에 얘는 제곱분의 1 플러스 1이겠구나. 이런 게 바로 되셔야 해요. 자, 미분은 이렇게 하는 거고 미분부터 해버렸네요. 자, 여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의역 먼저 따져 주셔야 되고 정의역은 x는 1이면 안 되죠. 그럼 x가 1이면 안 되니까 당연히 x가 1인 곳에서 우리는 극한 값을 다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1 플러스 구해야 되고 리미트 1 마이너스도 구해야 되죠. 나머지 이것도 다 구해줘야 합니다. 너무 귀찮죠. 그냥 해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그리시오를 내기가 좀 막막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분명히 뭘 구해라라고 하고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개형을 알아야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무한대를 보내보시면 이 친구는 0으로 가죠.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는 무한대로 가네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에서 점근선이 있죠. 1에서 점근선 1의 우극한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1의 우극한을 보내면 얘는 0 플러스 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극한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고 1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0 마이너스 분의 1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 다시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일 거다. 이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얘를 어렵게 내려면 접선의 방정식 문제,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물어야 개형을 완벽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은 나중에 하자라고 하고 일단 넘어왔던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자, 미분을 하면 여기서 그냥 좀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증가하고 증가한다, 이 정도 감소한다, 이 정도만 해도 되긴 하는데요. 여기 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사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이 값은요 0을 향해 계속 다가가요. 0으로 사실상 얘는 0으로 가요. 뒤로 가면 0입니다. 0. 그런데 얘도 무한대로 가죠. 사실상 얘는 0 더하기 그냥 얘예요. 얘.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래프는 갈수록 y는 x에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사실상
없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살짝의 양수일 뿐이죠. 살짝의 양수. 얘는 그냥 y는 x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사실 무한대를 따라가긴 하지만 그게 y는 x를 따라가는 건데 그거보다 살짝 크다니까요. 살짝.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냐면, 얘가 이렇게 y는 x 직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지막에 극한을 취해서 가는데, 가긴 가는데 어딜 향해 갈 것이다? 여기에 접해 갈 것이다. 근데 접하진 않죠. 얘가 점근선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점근선 삼아서 또 다른 점근선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점근선 삼아서 어떻게 갈 것이다? 쭉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붙이면요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붙여도 얘는 0보다 살짝 작은 값이 돼서 0에 달라붙겠는데, 얘는 y는 x를 그대로 따라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냐, 감소는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y는 x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y는 x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접할 것이다. 근데 이 개념이 지금 요거예요. 요거. 자, 보세요. fx를 뭘로 뺐더니 0으로 수렴한다면 얘를 우리 이제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방금 봤던 거 x-1분의 1 플러스 x잖아요. 얘를 fx죠. 지금 이 fx에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x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얘는 리미트 붙이면 0으로 수렴하죠. 그렇다면 얘는 y는 x를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는 건데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주 그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생각할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는 점대칭을 갖는 그래프가 생겨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으면 그런 것도 잘 보이겠죠. 일단은 문제를 푸는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기함수나 우함수 같은 대칭성은 잘 안 보이죠. 사실 만들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잘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대칭성이 있긴 합니다. 대칭성이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미분을 한 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사실 얘를 우리가 그릴 줄 알죠.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y는 x 제곱분의 1을 우리가 그릴 줄 알잖아요. y는 x 제곱분의 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투에서 했던 거고, 얘를 치환해서 그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분수인데 치환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를 지금 평행이동 해줬죠. 그러면은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를 1이라고 합시다. 그냥 x는 1로 평행이동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래. 마이너스를 붙여라 했으니까 얘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얘를 1만큼 위로 끌어올려라. 그러면 1만큼 끌어올리면 최종적으로는 얘가 1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x축이 여기 있을 테니까 극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생긴 걸 보면 1을 기준으로 여기 대칭성이 있으니까 극점도 대칭해서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 이 점만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를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래서 x 제곱분의 1에 x-1의 제곱분의 1이 1이 되면 된다. x 값은 1 아니면 3이죠. 죄송합니다. x 값은 2 아니면 0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얘가 마마 해서 0에서 극대를 갖고 2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빠른 답을 위해서 여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날 것이고, 여기서 극대를 가지니까 여기를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2에서 2를 집어넣으면 또 빠르게 2,3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 뭐 여기를 지난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가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한 땀 한 땀 쌤이 이제 다 그리고 있으면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여러분이 좀 그리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이 좀 어려운 녀석이었고 2번은 좀 쉽습니다. 2번, 3번도 조금 그나마 풀만한 녀석이고요. 특징 있는 애들 위주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데 빠르게 그래도 여기는 좀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정의역 보면 x가 양수일 때죠.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리미트 0 플러스랑 리미트 이제 무한대. 항상 얘부터 해라.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0으로 다가가면 얘는 0이죠. 얘도 0이죠. 사실 그냥 0인 거예요. 0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래서 0을 향해 다가간다. 0으로 수렴하는 값이죠. 그 다음에 무한대를 붙여주면 얘는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솟구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분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2 마이너스 미분을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선생님이 굳이 2'을 막 구하지는 않죠.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겁니다. 2'은 이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때만 구하시는 게 좋고, 미분만 해서도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러면 자, 얘도 우리가 해석을 이제 잘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쨌든 이 녀석이 0이 되는 곳을 빠르게 구해볼게요. 얘가 0이 되려면 루트 x가 4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럼 x는 16분의 1이죠. 그럼 x가 16분의 1일 때만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쌤이 도함수를 그려보면 16분의 1일 때만 얘가 확실히 0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구간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도함수에서 구하는 건 부호잖아요. 부호. 그러니까 이제는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16분의 1보다 작은 값, 16분의 1보다 큰 값을 하나씩만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16분의 1이었을 때 16분의 1이었을 때 얘가 얼마였어요? 2였죠. 그럼 16분의 1보다 커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분의 1보다 커지는 순간 이 값이 커지고, 그러면 이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그러면 이 값은 전체적으로 작아지죠.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2일 때보다 작다는 거니까 2 빼기 2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선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 플러스인 구간일 거야. 0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죠. 나랑 알파 없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16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을 넣어봐야겠죠. 이거 뭐 32분의 1을 넣어봐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얘가 16분의 1보다 작습니다. 얘가 작아요. 그럼 분모가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커졌겠죠. 전체적으로는 커졌죠. 그러면은 2 빼기 2에서 더 빼버렸네. 그럼 여기는 음수가 나올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극소를 갖는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에서 극소점을 갖죠. 그럼 16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 16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함수값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16분의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이라면, 그래서 이 점을 극소로 가지면서 쭉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절편 정도 구해주면 좋다. x절편 구해주시면 4분의 1 집어넣으면 딱 되겠죠. x절편. 그래서 이렇게 개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다고 안 했어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좀 많이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가. 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얘는 실수 전체일 것이고, 잘 보시면 x제곱이 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우함수라는 뜻입니다. 우함수니까 우리가 절반만 그리면 되겠죠. 시험엔 이런 걸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2번 정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제일 아름다운 문제겠죠. 자, 무한대를 보내주면 얘 무한대죠. 그러면은 지수 함수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지수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네요. 얘는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러면 우함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x에 0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x에 0 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1을 지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만약에 얘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난다. 그럼 이렇게 되나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올라가야지. 무조건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 적어도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해질 것 같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컨대 이러고 넘어가겠죠. 우함수가 되려면. 이런 것도 이제 실력이 쌓이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고, 이 친구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제 미분을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하는 것도 실력이죠. 미분을 빠르게 해보면요, f'은 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성미분까지 해줘야 하니까. 자, 이 친구는 잘 보시면 여긴 양수죠. 지수함수는 양수예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얘만 따져주면 되겠죠. 그럼 세미도 함수 0일 때 극대를 갖네요. 더 볼 거 없고, 얘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0,1을 극대를 갖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프일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변곡점이 발생을 하죠. 여기는 볼록성이 한번 뒤집히죠. 이렇게 그냥 2'까지 구해주라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뭐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접선의 개수를 생각하게 해야 되니까요. 2'을 구해보면 이것도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잘 해주면은 숙달이 되면 이제 이게 잘 보이는 거고요. 숙달이 안 되면 잘 안 보이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얘는 변곡점이 2개 나오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양수니까 여기서 변곡점이 2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x는 당연히 루트 2분의 1에서 나오겠죠. 볼 것도 없이 그냥 루트 2분의 1이 뭐다? 변곡점이다. 그러면 우함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변곡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삼각함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천천히 잘 그려주셔야 돼요. 자, 삼각함수 잘 보시면 삼각함수는 무슨 함수죠? 얘는 우함수죠. 우함수에 제곱됐으니까 우함수에 우함수 곱한 우함수겠죠. 기본적으로 얘는 우함수일 것이다. 네, 문제에서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렸네요. 정역을 정해 버렸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미분해서 천천히 다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미분하시면은 극대 극소 나오고 사인 그래프 어디 가겠습니까? 어차피 코사인 그래프는 그 개형 안에서 노니까요. 다만 얘는 이제 미분하고 나면 당연히 미분까지만 해보면,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면서 마이너스 2 코사인 x 사인 x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2x가 되죠. 이런 거 이제 잘 하셔야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폼은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 중요하긴 해요. 얘가 작년 이제 수능 문제였거든요. 뒤에서 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고, 그래서 이 점에서 극소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곡점까지도 한 번 더 구해주시면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푸냐, 그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그럼 내가 최대 최소를 그리려면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잖아요.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fx를 이제 미분을 하시면 f 프라임은 얘로 묶이고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미분 먼저 해버렸네.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아무 특징 없죠. 뭐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0이랑 2일 때 극대극소 같네요. 그러면 0이랑 2일 때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이제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많이 했으니까 짠 해놓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띌 것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죠. 마이너스 1, 3일 때는 여기죠. 이 정도. 그럼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후보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소, 극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일 때 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긴 건 이렇지만 우리가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극대극소도 구하고 마이너스 1, 3도 대입을 해보면 제일 큰 녀석이 있고 제일 작은 녀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극대극소랑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만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 목적을 지금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녀석들도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거기에 맞게 적어도 극대극소는 알아야 문제를 풀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닫힌 구간에 있는 경우들은 문제가 재미가 없어요. 왜? 극한값을 안 구해도 되니까. 또는 뭐 최소값 없음, 최대값 없음 이런 게 나와야 사실 문제를 풀만한데 또 그런 건 문제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결국에는 개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으려면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에 다른 직선이나 뭐 이런 그래프와 교점을 구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접선원 내 개수 문제를 내던가 문제 구조가 상 그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최소 활용 문제를 보시면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이거 식 세우기죠. 그럼 식 세우고 나면 거기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건데 이 최대값은 당연히 미분한 값일 거고 극점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극대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내면 문제가 잘못된 거죠. 사실 단원의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식 세우고 미분하는 거 다 끝입니다. 사실 뭐 새로울 게 없죠.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표시를 해주면 얘네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일 것이고 여기는 a, a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a, 안 적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건 너무 쉽네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얘가 결국 s에 대한 넓이를 a로 표현한 a에 대한 넓이의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미분해서 극대 구해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그래프의 개형 자체도 사실 그냥 외우고 다녀야 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때 정의역 따져보면 a가 양수일 때만 봐야겠죠. 아직 a가 양수인 곳에다가 내가 세팅을 했으니까 a가 양수인 곳에서만 이 친구를 보시면 얘는 아까도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정확하게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미분을 빠르게 해주시고 미분을 해주시면 연습 많이 하십시오. 바로바로 적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만 따져주면 되죠.
여기가 극대겠네요. 그래서 A가 1일 때 극대다.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1 집어넣으시면 답은 2분의 2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식 세우기 어렵게 나오고 그래프의 개형 판단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갈 때 조금 거기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결국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건 미분법, 초월함수의 미분법 아직 어색하죠? 해야 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DM 주고 하면 거기서 최대한 그려보시고, 뭐 아주 좀 유명하고 자주 나온 애들은 그냥 외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했는데, 일단 이 교재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예시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특강처럼도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와닿는 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예전에 특강들은 목적성이 분명했어요. 이거 하는 게 딱 이걸 할 줄 알아야 내가 분명하다면,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서 해야 하니까 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또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있다 하면 당연히 모든 그래프들을 막 암기도 시키고 그리게 하겠지만, 내신에서는 거기에 또 맞게 시간을 잘 투자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잘 정리를 해보시고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부족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음 연습 문제는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개념 배웠는데 얘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와닿지가 않죠.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푼다까지 좀 다음 강의가 좀 길 수는 있지만 정리를 해야 우리가 배운 걸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하는 게 감이 올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내신 준비나 다른 기출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 잘 하십시오.